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0.8% 상승을 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0.46% 하락을 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이 살짝씩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다시 지금 1463원을 기록을 하면서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하나는 해결이 됐잖아요. 해결이 됐는데, 한국 시장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으려면, 이 환율이 조금 안정화돼야 되지 않나. 근데 아마 정부도 이게 조금 예전 같으면 달러를 풀어가지고 환율을 안정화시켰는데 지금 이제 있는 달러도 막 쓸 수가 없어요. 관세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달러 방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어떻게 나라의 대표님들께서 이 환율을 안정화시킬지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환율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이 돼서 국내 지수 상으로는 계속 우상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경제가 바탕이 되는 우상향이 아닌 이 어떻게 보면 잠시 버블일지 몰라도 몇몇 종목들만 기업들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게 또 어떻게 지탱이 되려면 밑에 이 작은 기업들도 지탱이 돼야 경제가 많이 살아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경제가 지금 형성 중이라서 언제 꺼져도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다. 왜냐면 미국 중간선거와 내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최대한 인기를 끌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도 있겠지만 증시 쪽이 제일 표도 잘 나고 쉽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HLB 쪽에서도 딱히 엄청나게 급하게 달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 것도 거의 한 5,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HLB 영상을. 근데 제가 나이도 이제 HLB를 처음 투자했을 때는 정말 팔팔했는데 한 6, 7년 이상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나이가 먹고 주름도 생기고 체력도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공개 방송과 멤버십 영상을 두 개 다 매일매일 찍고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붙이기도 하고 영상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찍는 걸로 생각 중입니다. 월요일 한 번과 수목 중에 한 번으로, 목금 중에 한 번으로 이렇게 찍는 걸로 하고 멤버십은 원래 하던 대로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멤버십이라고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HLB에게 기대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HLB 외에 또 다른 종목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영상 내용 자체가 길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체력적으로 좀 붙이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나 실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변명 같지만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일단 멤버십 같은 경우도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소수지만 몇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제 생각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의견이죠. 예. 확실한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HLB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 판단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 HLB는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정답을 맞다 아니다 개념이 아니라 내가 분석을 하고 내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주가 내림이나 흔들어대는 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HLB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한번 힘들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겨내시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베리스모 관련된 뉴스를 잠깐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 베리스모 고용암 카티 전임상 결과 학계서 주목이라는 문구의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최근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고용암 카티 치료제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스텔린을 발현한 종양세포를 지속해서 공격하면서도 타깃 항원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활성화 및 사이토카인 방출이 최소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기존 카티에 비해 활성화 및 탈진 신호가 낮게 유지돼 세포 기능이 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카티가 폐, 기타 정상 조직에 축적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정상 조직 침륜을 피하는 특성이 확인됐다.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있네요. 여튼 지금 베리스모도 살짝씩 기대감을 키워가면서 재료를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에 나왔던 뉴스들이나 좋았던 얘기들이 단기간 안에 주가 탄력은 못 받은 재료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오면 저 재료를 또 재탕 삼탕을 해가지고 주가 부양에 쏟아붓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도 더해진다면 제 신청과 함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시너지돼서 잘 버무려져서 맛있는 음식이 탄생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임상 결과만 따지고 났을 때는 안티라도 쉽게 깔 수 없는 게 지금 HLB 상황입니다. 각종 전문가들 학회에서도 1차 치료제로 권고가 받은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태클이 걸려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못 받았을 뿐이지 거기에다가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거예요. 다만 이걸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의 투명성을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여러 가지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과정에서 젠백스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젠백스 같은 경우도 P밸류 값이 보통은 P밸류가 0.05가 기준인데 거의 1에 가깝게 나온 수치예요. 그 대부분 바이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밸류 값이 1에 가깝다는 거는 거의 그냥 약을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은데 오히려 약을 맞아서 부작용 나타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맞는 게 나은 상황 정도의 수치인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HLB는 임상을 이렇게까지 잘하고도 승인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천불이 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든 이제 CMC 과정만 잘 극복을 한다면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아마추어 같은 솔직히 바이오 기업이라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HLB가 조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이오에 특화되어 있는 항서제약이 주도를 해가지고 CMC를 잘 준비만 한다면 이게 비록 나중에 재신청을 한다고 클래스 1, 2 중에서 1이 나올지 2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2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승인 가능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100%는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바이오에서 99%의 성공과 1%의 실패 확률이 있다고 쳐도 그 1%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긍정적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는 그 종목 분석을 하면서도 별로 이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한 6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매일 한 6년 찍어 보시면 이걸 했던 말을 또 하고 정말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HLB가 이제 시드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 종목 중에서 시드가 많은 종목 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거의 HLB 쪽으로 몰빵이었다면 현재는 HLB 다른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균등하게 분배를 해 놓은 상태라서 HLB도 응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길 바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HLB가 잘 돼가지고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HLB에 또 새로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또 새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제자리를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제 자리에서 나름대로 또 소소하게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티가 안 나서 그렇지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살펴보시면 G2G 바이오가 무중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젠백스는 하한가를 풀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뭐 지금 치매 쪽 파이프라인은 지금 뭐 임상이 실패 느낌인데, 얘가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올라온 거는 치매 재료로 다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안정화시키는 것 같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도 임상 이 데이터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한올 파마 같은 경우는 뭐 연기가 됐다는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고, 제가 이게 뭐 다 종목들마다 모든 걸 정확하게 LB만큼 깨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충 어떤 뉴스들이 오고 가고 주가가 왜 내리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D 파마텍도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은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시장은 정말 크고 맛있는 재료인데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암 쪽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비만 쪽에는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튼 뭐 시장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HLB 쪽으로 들어와서 항서제약은 소폭 하락을 했고, HLB 펩은 0.4% 상승을 했습니다. HLB 그룹은 약 하락, 뭐 상승,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HLB를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다른 종목들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빠르게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횡보를 했다가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다른 건 없고요. 이 시기상이나 타임라인상 그리고 각종 나오는 뉴스 소식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작전적인 개념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번 상승 주고 반납하기 전에 그 상승이 세력이 털고 나갔다라는 그림은 못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전고점, 요번 재료로 올랐던 그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시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안도를 하고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HLB는 어차피 분석을 안 하기로 했고 멤버십에서만 HLB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제 의견을 다 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파나지는 1711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파나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자리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리로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전저점 깨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재원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 현재 가격이 싸다 비싸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기업 가치를 본인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 기준으로는 이게 싼데 여러분들 기준에는 비쌀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대장주를 보고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 자리도 저는 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76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셔도 겨우 지킬 자리는 지키고 마감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봉 정도 뛰어서 주 후반에는 돌아나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내일도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내일도 종가상 이 1760원 자리를 지지해주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저는 뭐 주 후반으로 갈수록은 조금씩 뭐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도 3,38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사모펀드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이 3,400원짜리를 살짝 이탈하고 마감을 했는데 밑으로는 21선과 41선, 61선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5일선을 이탈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림이고 빨리 이 3,400원 위로 올려놓고 5일선 위로 붙여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얘도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456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 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뭐 지금 1,400원짜리 제가 그어놓은 11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조건 지켜진다라고 단정 짓지는 마시고 내일도 지켜지는지 그리고 최대한 5일선으로 얼마나 빨리 붙여주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교환사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거 물량도 소화하는 모습도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22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종가상 지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2200원 라인인데 2200원 라인을 지켜주고 마감을 했고요. 얘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못해도 이 111선은 올라가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조금 더 확신을 세울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2400원과 2280원은 괴리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든 상한가봉 안으로 들어와서 안착하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7,0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고 이 111선만 안 깨지면 돼요. 16,000원 라인만 안 깨지면 되고 지금 위로는 224일선을 넘어서야 되고요. 지켜야 되는 거는 이 111선입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 안에서 박스가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224일선을 돌파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한번 큰 시세를 기대할 수도 있고 재신청 기대감으로 주가 상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4,2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한국증권, 신한증권. 공매도가 요새 많이 설치네요. 예,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공매도 쟤들 어차피 우리가 가남 처음에 스타트 끊을 때도 공매도 엄청 많이 쳤었거든요. 예, 문제는 없을 거고 일단 얘도 다른 거 없이 빨리 이 111선이죠. 4,400원 라인을 올라가서 지켜주는 양봉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5일선에 다시 111선 가로지르기 시작을 한다면 좋은 모습으로 또다시 한번 탄력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 환기 종목 달았다는 이슈로 얘가 많이 빠졌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하락폭이 여러 계열사들 중에서도 많이 깊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뭐 다음 감사보고서 때까지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신청 재료가 있겠죠. 그럼 재신청 때 얘는 또 탄력성이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길게 봤을 때는 재무는 확실히 우리가 손을 봐야 된다. 생명과학을 이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그룹 차원에서도 정말 뭐 다시 합병을 다시 하려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 회장님 손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좋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비록 제가 서두에 꼭 이별 인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횟수가 줄어들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은 간간히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